안녕하세요. 공부 휴식중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한 번이라도 준비해본 분이라면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몇 배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1차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이고 2차는 계란 오믈렛 만들기 정도 난이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계란으로 만드는 요리라도 계란 후라이는 누구나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데 계란 오믈렛은 나름대로 연습을 꽤 해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회계세법 내용이라도 1차에선 덜 중요한 부분을 버려도 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객관식이다 보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계세법이 좀 어려워도 재정학 선택 과목으로 만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똑같은 내용인데 주관식으로 적고 계산하라고 그러는 데다 한 과목당 겨우 4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1차와 다르게 버릴 부분을 정하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에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세법만 출제되니까 다른 쉬운 과목으로 만회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사 2차는 1차보다 훨씬 어렵고 특히 처음 1차 합격을 하고 동차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합격 후 동차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만 조심하셔도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총점 10점은 더 받게 될 거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의고사는 무조건 5번 이상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볼 실력 아니라고 그냥 응시를 안 해버리는 분도 많은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분 점수라도 받게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 포함해서 최소 5번 이상은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리고 회계학 1부, 2부 강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세요. 회계학 1부, 2부는 심화 강의를 들었거나 1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분이라면 해답지 보고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미리 풀어보시고 가능하면 강의를 최대한 생략하세요. 인강을 듣는 분이면 스킵하시면 되고 현장 강의 듣는 분이시면 그 시간에 이전에 진도 나간 것을 좀 더 푸세요. 책에는 없지만 혹시나 수업 시간에 더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을까봐 수업을 다 들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차 준비 중엔 그런 부분까지 챙길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책에 있는 내용만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나갈 때 힘드시더라도 하루 공부의 20% 이상은 꼭 옛날 진도 공부에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진도는 다 나갔는데 다 잊어버리고 합격이 힘듭니다. 두 번째 동차 합격을 위해 주의할 점으로 세법학 진도 관리가 있습니다. 세법학은 정말 공부하기에 지독한 과목입니다. 세법은 물리 해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령 그대로 적지 않으면 엄청나게 감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외우자니 안 중요한 것도 꼭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 세법학은 결국 중요한 것은 책이랑 똑같이 외우고 안 중요한 것은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게 일부라도 다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진도 관리가 힘든데요. 세법학은 일단 힘드시더라도 진도를 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세법학을 20페이지 외워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읽고 두세 줄만이라도 적을 수 있게 외우세요. 그리고 못 외운 부분은 다음 회독에 좀 더 외우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리 1차 시험 공부 중에 2차 세법학 공부를 잘 해둔 사람은 물론 진도 맞춰서 잘 복습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일단 진도를 빼는 것에 집중하시고 다음 회독에 좀 더 자세히 외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동차 합격을 위해 주의할 점은 바로 법인세 세무회계 공부 비중입니다.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인데요. 세무회계에선 보통 법인세 2문제, 소득세 1문제, 부가가치세 1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를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법인세에서만 50점가량 출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인세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부분 점수를 받기 좋게 출제되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덜한데 2차 문제를 치사하게 내면 한 번 실수하면 연달아서 계속 틀리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해서 운이랑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려면 법인세 세무회계에 많이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1차 합격 후 동차 준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세법학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란 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인 건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온라인 멘토링 하시는 분들 2차 답안지를 종종 확인해 보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선 꽤 열심히 잘 적었는데 막상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점수를 줄 수가 없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세법학 모의고사 보시고 유난히 기대보다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게 왜 그런 건지 채점자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 이렇게 적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 이렇게 적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법령을 바탕으로 논리 전개도 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큰 실수냐고 하겠지만 이게 칼채점을 하면 10점 만점에 3, 4점은 날아갈 실수예요. 이론 서술 점수에서 2점 정도 날아가는 거고 잘못된 법령으로 논리를 펼쳤으니까 또 논리 점수도 1, 2점은 날아가는 거니까요. 채점자 입장에서 점수를 줄 수 있나 없나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동차 합격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이건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지켜주세요. 그건 바로 이해에 대한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이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안다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근해 공식을 증명해주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이때 보통 공식의 증명부터 문제풀이까지 다 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만 알겠으면 이해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근해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만 알면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외우고 진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집을 바탕으로 예상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만 외우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확장판이 있습니다. 동차 준비하실 때 세법학 공부 시간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만 일단 외우고 진도를 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3,990원으로 매번 올라오는 확장판 영상을 광고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비 합격자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